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안녕하십니까. 방랑 여행의 무게중심과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예, 저는 무풀방지위원회 위원장 겸 간사장 방랑이 위원입니다. 간사장이란 뭐 뜻은 알고 쓰는 거니까 지금. 뭐 일본 정치계 간사장도 아니고 뭐야 이거 우리나라 쓰지도 않는 단어를.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를 네. 만든다는 릴리 씨. 네. 네. 그리고 요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지금 루크 씨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계속 지금 불참 중이라 다른 멤버 구해도 되나요? 새 멤버를 구하거나 아니면 네. 뭐 그냥 자르고 가든가. 네. 연락 주세요. 셋이서 녹음을 한번 해보고 이제 반응이 좀 있으면 루크를 네. 자르고 진짜 편집만 시키는 걸로 하든가. 아니, 네. 새로운 멤버 영입 안 되나요? 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 좀 주시고. 하고 싶은 분들 뭐 댓글은커녕 뭐 반응도 없어가지고 뭐. 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일단은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서 추첨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크가 정말 정리된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루크 씨가 잠깐 부재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녹음을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셋이 진행하게 됐고요. 여러분 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루크 입담과 루크의 리액션을 좀 기다려주셨던 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잠시 넣어두시고요. 네. 근데 진짜 저희 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네. 사실 그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나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뭐 이런 여행 뭐 좀 추천해주고 싶다, 아니면 내 여행기를 얘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네, 저희가 뭐 따로 드릴 건 없고 뭘 주죠? 장소 제공과 저희가 맥모닝이랑 커피 정도는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맥모닝 제공입니다. 네. 예,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뭐 좀 운이 좋으시면은 그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것도 네, 제공될 수도 가끔 있습니다. 뭐 나갔다 올 때 예. 멤버들한테 정말요? 선물용으로 사갖고 예, 오거나 그럼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릴 네. 수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그 편 들어봤는데 내가 이런 얘기 좀 더 해보고 싶다. 뭐 방송된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셔도 좋고요. 제발 저희 쪽에 관심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조회수가 좀 있는데 아무 댓글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그냥 관심에 목말라 있으니까 좀 저희 악플 괜찮아요? 악플도 괜찮아요. 요새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네. 들었는데 별로다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뭐 듣기만 해 시끄럽기만 하네 이런 댓글도 괜찮으니까 저희가 그 댓글 좋습니다. 오디오 클립 저는 그 댓글 보고 이거 들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저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그 개설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 팟빵 들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나 팟빵 들으신 분들 이미 들었던 거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따라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오디오 클립에 관심이 있으신 저 청취자분께서 그냥 시끄럽기만 하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런 댓글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시끄럽거든요. 네. 인정하고 넘어가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잔잔한 방송 좋아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나른한 방송 좋아해요. 나른한 방송들은 니들이 따로 하시고요. 오빠랑 나랑 따로 할까요? 네, 우리끼리 따로 네. 합시다. 근데 이게 저는 무협으로의 산책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너랑 안 맞을 것 그게 좀 같아. 안 될 것 같네요. 네, 쉽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오디오 클립으로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여행을 하다가 말았죠. 이탈리아 편. 저희가 이탈리아를 얘기하다가 이탈리아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탈리아 그럼 한 편을 더 만들어서 우리 유럽 전문가 릴리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유럽 북부 로마를 기준으로 북부 쪽 이탈리아를 얘기했잖아요. 뭐 밀라노나 베니스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로마와 로마 밑으로 얘기를 남부 이탈리아 쪽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재밌는 얘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유럽 전문가 릴리 씨의 이탈리아 이야기 하편 2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했나요? 일단 로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로마를 참 많이 갔죠. 그렇죠. 정말 많이 30번 가까이 갔다고. 30번 정도 갔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했죠. 소매치기도 당해봤고 뭐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뭐 도난 사건 때문에 뭐 다 그거 처리하느라 공원에서 잠들다가 털렸던 다 건 털린 그게 것도 이탈리아였나요? 이탈리아 로마고
다 털려서 여권조차 남지 않고 다 휴대폰, 털려가지고 전화 갔었어요. 휴대폰 다 2개 털렸다고.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치안에 대해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로마가 심하기도 하고 그쵸. 뭐 다른 지역도 사실 심하긴 매한가지인데 똑같지만 일단 로마가 전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많이 온다는 모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제일 많죠. 소매치기도 일단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소매치기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너무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실 수 수법 있어요. 다양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겪은 얘기들을 이제 직접 좀 드리자면 저희 손님들이 이제 호텔 이용할 때 야간 기차를 타는 날은 호텔에다가 체크아웃하고 짐을 맡겨요. 짐을 맡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짐을 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맡기고 시내를 이제 관광하고 야간 기차 타려고 다시 호텔에 왔어요. 근데 호텔 이제 야간 기차 타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뭐 잠시 세면대에서 그냥 양치 세수 정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짐을 딱 캐리어를 열었더니 갑자기 어떤 그 여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캐리어에 속옷만 없어진 거예요. 속옷만. 속옷 전문 도둑놈이야? 속옷만 훔쳐간 거야. 아 되게 소름 돋는다 근데. 이건 또 뭐지? 이랬는데 또 딴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었는데 그 애의 가방에서는 갑자기 엄청 구석구석에 지퍼백 안에 속옷 안에 그 현금을 넣어놨는데 그 현금도 또 다 털어간 거야. 그 남자애 거는 전문가네. 남자친구 거는 속옷은 털리지 않고 거기다가 돈만 훔친 여자 속옷을 넣어놨으면 되게 반전이었을 텐데. 대박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꿍짝꿍짝서 안에다 넣어놓은 거 심지어 그것도 캐리어 비번도 다 있고 자물쇠 다 잠겨져 있는 상태인데도 대단하다 진짜.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호텔에다가 이제 리셉션에 얘기를 했지. 2명이나 이거 지금 털렸는데. 돈 없다. 뭐냐. 이거 너네 CCTV 없냐? 일단 이탈리아는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우린 몰라 CCTV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호텔이 4성이었고 테르미니 이제 그 기차역 근처에선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호텔이고 평도 좀 괜찮은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명은 그래도 뭐 돈 조금 그때 한 200유로 정도 뭐 됐던 것 같고 속옷이랑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속옷 털린 친구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뭐야 이런 근데 변태.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아. 변태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제 그 돈 털린 친구도 큰 돈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정이 거의 비슷했던 인솔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네 팀에서 다음 날 또 그 호텔에서 야간 기차 타는 날에 또 털린 거야. 그거 이제 내용이 공유가 됐겠네. 됐지. 그래서 이미 제가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 팀에 2 친구나 지금 이거 당했다. 너희 좀 조심해라 했는데 또 당한 거야. 다음 날 똑같은 수법으로. 또 같은 일정의 야간 기차인데 이거를 이렇게 털었다는 건 근데 그런 결국 거는 호텔에 약간 연결이 안 돼 그쵸. 있으면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유추한 결과로는 그 호텔에 그 짐 안에 맡겨주는 그 직원이 다 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유추로는 그렇고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거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그치. 접근하기가 쉽지가 왜냐면 않은데. 그 공간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치, 그 호텔은 그치. 이제 직원이 직접 이거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맡기는 이게 시스템이었거든요. 짐을 맡기는 게 호텔들마다 다른데 호텔 로비에다가 이렇게 약간 그물망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는 데가 있고 맞아요. 어느 공간 그러니까 약간 펜스 같은 걸 쳐가지고 그 안에만 밀어놔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 룸에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맡기는 100%네. 그 친구가 어쨌든 다 이렇게 옮겨주는 거에 저희 팀 다음 날 똑같은 팀 또 다 털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남자다. 근데 그 남자의 눈빛이 뭔가 음탕했어. 뭔가 음용도 아니고 음탕했어? 음탕? 음용? 이상했어. 뭔가 그 이탈리아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탈리아 특유의 뭔가가 있는데 그날 느낌이 쎄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그거는 뭐 거의 뭐 확실하네요. 거기 확진범이네. 왜냐면은 뭐 물론 캐리어 그런 거 솔직히 뭐 제가 어떻게 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열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열려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펼쳐놓고 뭔가를 꺼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야. 직원의 도움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걸 무슨 수로 그치. 하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그 공항에서 쓰는 그 마스터 키 있죠. 그런 거를 뭐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다 턴 거 같고
근데 이탈리아는 워낙 치안이 뭐 호텔 말고도 이제 제가 예전에 여행사에 근무했을 때 손님들이 허니문으로 이렇게 이탈리아 일주로 갔던 분들이 고속 열차를 타게 되면 뭐 피렌체 로마 구간이든 뭐 이렇게 인기 노선 같은 경우는 뭐 짐 당연히 그 중간에 맡기는 그 짐칸에다가 두고 자기 좌석에 앉아 있으면 그 다음 내리면은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캐리어 자체가 없어진 없어진 네. 캐리어가 그냥 네. 사라진 거죠.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근데 허니문어즈는 얼마나 명품 쇼핑을 또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그걸 다 그냥 아예 털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낭여행객의 배낭도 털어가는데 그 별거 없을 것 같은 배낭도 털어가는데 캐리어는 일단 좀 좋거나 특히 1등석에 괜찮아 보이는 캐리어 같은 거 일단 훔쳐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필수로 첫 번째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매치기는 뭐 관광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 내에서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있고 뭐 호텔 안에서 객실 안에서도 좀 비싼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금고에다가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유럽 다닐 때 뭘 갖고 다니냐면 그 되게 자전거 그렇죠. 묶는 거 같은 건데 그건 자전거 그냥 묶는 자물쇠는 좀 굵잖아요. 그거 말고 약간 와이어처럼 가는 게 있어요. 네. 끝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물쇠 채우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캐리어를 묶어 놓으면 그래도 그거 끊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니면 사실 저기다 놓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들고 가면 어떻게 잡을 거야. 네. 좀 그런 거를 갖고 다니시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좀 편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름 꿀팁이야 꿀팁인데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광객이 많은 곳에는 그런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돈벌이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애들이 많으니까. 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국인한테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했다. 그러면은 내국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 자기가 아는 경찰을 뭐 해가지고 얘기를 하든 뭐 계속 그게 문제시화 되면은 걔는 그 소매치기는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관광객은 뭐 신고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뭐 이탈리아 경찰들이 이거 너무 심각하다. 빅 프로블레마 이러면서 절대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본인도 귀찮거든.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 네. 너 보험 들어놨으면 레터 하나 끊어가 뭐 그냥 이런 정도니까 쥐들도 귀찮은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걸어줘야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좋은 건데 근데 사실 뭐 이탈리아는 워낙 로마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또 심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다 스쳐 지나가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에 있는 맛집 밥집이 맛이 없잖아요. 왜냐 다음에 올 일이 그치. 거의 없으니까. 맞아. 뜨내기. 마찬가지예요. 뜨내기란 말이에요. 여행객은 다 뜨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당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날린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다른 나라 다닐 때는 제가 그때 왜 그 파리에서 소매치기 한번 당할 뻔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저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왔을 때는 약간 이탈리아 처음 들어갈 때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겠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있어서 접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 우연히 미국 여자랑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차 경기장 앞에서 뭐 우연히 만나서 길 같은 거 물어보다가 대전차 경기장 옆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진실의 입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 여자가 있어 서로 사진 찍어주다가 친해졌어. 그래서 그 여자도 혼자 오고 나도 혼자 와가지고 같이 이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상한 거야. 이 여자가 굳이 나랑 제가 뭐 영어를 좀 할 줄 알아도 뭐 미국인이 봤을 때는 뭐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될 정도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나랑 같이 다니지. 그리고 내일도 같이 만나서 다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진을 찍고 이런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혼자서 다니면 아무래도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무서웠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가?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3일을 같이 다녔는데 이틀 동안 서로 숙소 어딘지 말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내가 동양에서 온 이 남자 한국에서 왔다는데 나도 못 믿겠는 거야. 우연히 친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더 깊이 친해지거나 뭐 이런 거 하기가 좀 약간 겁이 나더라고. 일행이 좀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친해지는데 제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안이 좀 많이 걱정이니까. 근데 아마 그분이 좀 더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남자니까. 네.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너무 이탈리아 디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야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일단 이탈리아 조심할 가시는 건 분들은,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게 네. 포인트가 이거죠. 이제 워낙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이 너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한 이제 범죄- 사이드 이펙트죠. 범죄들이 이제 생기기 이제 시작하는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로마, 베니스, 꼬모, 뭐 저기 어디야 밀라노 이렇게 갔다 왔는데 사실 로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별로였어요. 너무 덥고 사람도 너무 많고 어디 가나 발길에 치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오랫동안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보존돼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특히 저는 그런 유적도 좋았는데 스페인 광장. 스페인 광장에서의 그 여유로운 젤라또 저는 그러니까 젤라또 스페인 광장 여유로움 이거가 연상이 되거든요 쭉. 네. 근데 스페인 광장에서의 그 순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혼자 있었으면 좀 외로웠을 텐데 그때 그 미국 그 여자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라도 먹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니까 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그 여유로움. 그 영화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티파니에서 영화 아침 때문에. 때문에 되게 좋았었어요. 뭐 스페인 광장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시죠? 스페인 광장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스페인 광장이 왜 스페인 광장으로 된지 아시나요? 그 뭐 스페인에서 지어졌나요? 스페인 대사관이 그 뒤에 아. 계단 뒤에 있는 건물이 원래 옛날 스페인 대사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전형적인 그 포토 스팟 그 뒤에 건물이 뒤 건물이 원래 스페인 대사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에스파냐 플라자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일단 수많은 관광객이 다 있고 거기서 다 뭐 같이 예전에는 뭐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젤라또든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못 먹어요? 요즘 이제 경찰이 못 먹게 이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약간 그 낭만이 좀 사라졌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앞에서 젤라또 하나를 먹으면서 그 즐기는 여유를 생각하고 간다면 지금 일단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그거는 수가 좀 안타깝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요새 이제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그쵸. 만들어진 건데 일본에서도 요새 그 지역 조례로 그 뭐 걸어다니면서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너무 막 과하게 거기다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좋은데 막 쓰레기 다 버리고 막 네. 젤라또 떨어뜨려서 막 다 막 엉그러져 있고 막 이러면 좀 보기가 제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 때문에 그런지는 알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 다 젤라또를 드시러 오는 스팟이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 근처는 젤라또 집이 많이 없어요. 젤라또가 가장 이제 많이 있는 거는 트레비 분수 앞이 일단 그 근처에 젤라또 집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일단 스페인 광장에서 추천드릴 거 하나는 거기 이제 근처에 한 2블럭 뒤만 가면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티라미수 집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폼피 티라미수라는 데가 있어요. 티라미수가 그러면 이탈리아 거예요. 이탈리아 거예요. 원조가. 그래서 이제 돌체라고 하죠. 이제 디저트를 돌체라고 하는데 돌체에 이제 가장 우리한테도 유명한 거는 티라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 유럽이 거의 그렇지만 뭐 그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달달한 걸 먹잖아요. 이제 디저트를 먹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는 이제 티라미수 대표적인 거고 그 티라미수 중에서도 어쨌든 로마의 가장 유명한 티라미수 집 중에 하나가 폼피라는 티라미수고 그 티라미수 집이 한국에서도 현대 아울렛에도 그게 이제 로마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그 티라미수가 지금 이제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에 생겼다가 장사 안 돼서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폼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 티라미수를 갈 때마다 먹는데 이제 한국에 생겼다고 하니까 왠지 또 감흥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 들어오면 반가운데 가긴 싫어. 그러니까.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루트는 스페인 광장에 가게 되면 폼피 티라미수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의 팁인데 폼피 티라미수에 가면 이제 먼저 물어봐요. 너 먹고 여기서 지금 먹을 거니 아니면 이따가 먹을 거니 물어봐요. 그럼 왜 하면은 지금 먹을 거면 지금 이제 냉장으로 된 거를 주는데 좀 이따가 뭐 한 30분 뒤에 먹을 거야 하면 조금 더 얼려진 그러니까 냉동까지는 아닌데 더 차가운 걸 주거든요. 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드라이 아이스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찬 걸 줘요. 냉동은 그게 더 아니에요. 맛있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먹을 거지만
이따가 먹을 거야 해서 그냥 음. 그걸 아예 더 그러네. 차가운 걸 좀 더 먹어요. 차가운 게 음. 사실 왜냐면 더 맛은 있잖아요. 티라미수는 차가울수록 맛있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더 차가운 거 먹고 싶어서 이따가 먹을 거야 해서 그걸 이제 포장을 해오죠. 그래서 그 폼피 앞에 가면은 한국 분들한테도 워낙 유명한 데기 때문에 폼피 가면 거의 대부분 한 50% 이상이 한국 분이에요. 가서 이제 다 사가지고 그 앞에서 일단 다 먹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다 먹는 거는 폼피. 그 폼피의 이 대각선 맞은편으로 해서는 또 유명한 파스타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생면 파스타를 만드는 그 공장 같은 곳이에요. 생면이면 되게 그렇죠. 특이하네. 그러니까 면을 파는 면집이에요. 파스타 음. 집인데 그러니까 그걸 요리로 해서 먹는 그 집은 아니고 생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장에 이제 그 데일리 메뉴로 해가지고 메뉴가 하루에 2개만 이렇게 2개만 나오는데 그 2개 메뉴가 이제 주방장 마음이에요. 오늘은 이 파스타로 만드는 뭐 2개 요리 이렇게 해갖고 그것만 이제 데일리 메뉴로 2개씩 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간단하게 드실 분들은 테이크아웃만 되는 그 파스타 공장 겸 그 식당이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파스타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제 디저트를 딱 재면소에서 요리까지 해주는 그쵸 그쵸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네. 한 4유로 정도에 이제 파스타 4, 5유로 먹는 그 건데 정도면은 굉장히 근데 티라미수도 4유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그 스페인 광장 10유로 정도에 해결이 가능한 거네. 그쵸 식사랑 스페인 광장 디저트까지.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먹을 거면 그렇게 먹는 거 그러니까요. 좋죠. 뭐 워낙 로마는 정말 막 영화나 이런데 나온 게 많잖아요. 막 트레비 분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이 되게 낭만적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막상 가보면 이렇게 낭만적이진 않거든요. 네. 네. 왜 낭만적이지가 않죠? 사람 너무 많고 아, 막 치이고 막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았어요. 트레비 분수도 가면 분수 자체를 볼 짬도 없어요. 사람이 막 다 동전 던지고 막 죄송합니다. 동전 던지고 난리라. 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정신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유명 관광지 같은 데를 가면은 이게 감흥이 별로 없는 게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모르겠어. 네. 그래서 꿀팁은 그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허니무너들이 스냅 사진을 찍으러 많이 가죠. 그래서 네. 그 허니무너들을 위한 스냅을 찍는 그 팀들은 새벽 5시 이때 갑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도 없을 때 청소 다 됐을 때 새벽에 청소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 바닥도 깨끗하고 뭐 쓰레기도 없고 이럴 때 아싸리 일찍 가서 어차피 해 지고는 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 네. 유럽은 또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한 5시, 6시에 일부러 나와서 그때 스냅을 찍는 걸로 그럴 만 하겠어요. 네. 갑니다. 그러니까 트레비 분수에 동전 던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방법대로 안 던지면 뭐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거마저도 뭐 다 그냥 그쵸 미신이죠. 근데 다 지어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을 다 던졌어요. 일단 처음 여행 갔을 때는 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던졌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그 동전의 효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한 30번을 연달아 갔죠. 저는 보고서는 그때 로마가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는 안 오고 싶어라고 동전을 던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이 많고 막 그렇긴 하지만 뭐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웅이 씨처럼 이탈리아 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사실 이탈리아가 뭐 몇 번 갔을 때는 진짜 이제 싫다. 사람도 많고 뭐 나는 이렇게 오래된 이런 그 지구를 다니는 게 일단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니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정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나름의 그 문화들이 너무 일단 좋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 스팟 말고 현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골목골목에 가면 또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또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럽을 사람이 한 번 가는 것도 사실 그쵸.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맛보고 즐기고 오기가 진짜 어렵죠. 어려우니까 또 이제 여러 번 가봐야 또 그 골목도 보이는 거고 그쵸. 네. 그 맛도 느끼는 거니까. 사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이해를 해야지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들, 골목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막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들 많이 다니고 그거 따라잡기도 힘든데 맞아요. 사실 로마가
그 볼 수 있는 관광지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특히 바티칸 같은 경우는 하루 그쵸. 빼야 되니까 음. 바티칸 하루 빼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일주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로마에서 일주일은. 로마를 일주일 잡아도 사실 음. 모자라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바티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하루를 보는데 투어를 이렇게 통해서 하루를 보게 되면 그냥 정신이 없고 설명을 그러니까. 듣고 보는 건 따라다니느라 이제 일단 하루를 날리는 음. 거죠. 쓰는 거죠. 맞아요. 근데 또 내가 오롯하게 쿠폴라 위에 그 바티칸 위에 제일 높은 거기 옥상에 있는 쪽에 쿠폴라를 올라가고 혼자 그냥 좀 미사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한 바티칸만 해도 사실 이틀을 그러니까요. 하루 듣고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투어를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친구랑 같이 바티칸을 같이 봤는데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보면 몰라. 네.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투어를 한번 듣고 들었으니까 좀 왜 투어 들을 때는 막 쫓아다니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알고 나면 내가 좀 보고 싶은 곳을 좀 더 보고 그쵸. 네. 좀 안 보고 싶은 거 좀 스킵하고 이럴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볼 것도 많고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또 종교적인 이유로 또 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가 없으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막 종교에 대한 감흥은 없었는데 뭐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은 뭐 교황이 살고 계신 곳이니까 또 기분이 새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성지순례로 많이 가시는 노시죠. 곳이니까. 네. 그렇죠. 바티칸 가봤나요? 이변은? 저는 이탈리아 자체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탈리아 아, 너무 워낙 간 데가 많아가지고 이탈리아 가본 줄 알았어. 이탈리아를 제가 옛날에 왜 안 갔냐면 이탈리아 친구들이 없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이탈리아 안 갔는데 제가 왜 이탈리아어를 좀 하게 됐냐면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저랑 친한 이탈리아 친구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예, 조르자하고 피아노하고 도리아 3명이 있었어요. 뭔가 이름이 약간 예. 음식 같은 느낌. 피아노, 뭐 예, 도리아, 피아노 도리아나 도리토스 이런 느낌. 도리아나하고 조르자하고 3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서 같은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탈리아를 배우게 되고 제가 그리고 또 그 일본 그 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 수업을 들었어요, 일본어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치고는 이탈리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 배웠잖아요, 잠깐. 네. 어? 제가 또 이 그 육두 문자에는 능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언어에 대해 그 외 생활을 그 이탈리아 회화를 친구분 근황은 모르는 거죠? 아니요. 그 친구는 지금 이제 한 명은 피아노라는 친구는 아네지의 피아노라는 친구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살고 있는 친구는 없나요? 이탈리아 살고 있는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안 갔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으면 어떻게라도 좀 약간 얹어서 갈라 그랬는데. 예. 좋은 소식 근데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 조르자라는 친구가 지금 그 런던에 살고 있는데 런던에서 그 러쉬 있잖아요. 러쉬 그 비누 내 코를 찌르는 그 네. 비누. 러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집이 그 이탈리아 왼쪽에 보면은 섬이 사르디냐라는 섬이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그 이탈리아 갑부들의 휴양지인데 거기가 원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놀러 오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언젠가 갈 것 같긴 한데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됐죠. 예. 가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탈리아는 뭐 마음만 먹으면 뭐 갈 일이 있죠. 직항도 일단. 네. 그러니까 직항이 있고. 많이 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시아나가 베니스 직항 들어가죠. 그리고 밀라노도 들어가고 있죠, 직항들. 밀라노,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 들어가고 네. 있고 그리고 뭐 로마는 뭐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요새는 예전보다 접근하기 그쵸. 좋아진 것 알리탈리아 타시면 로마 인아웃 되고 하니까 뭐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직항편으로는 3편이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 아주 네. 접근하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나중에 가면 될 것 같고 로마는 저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콜로세움도 보고 되게 대단하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도대체 이걸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다 라는 생각 들고 그쵸.
도로 옛날 때 도로 막 정비돼 있는 거 보면 아 진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정비도 잘 돼 있고 이게 막 우리가 옛날 때 막 청동기 쓸 때 막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쵸. 이제 찬란했던 로마 문화가 음. 거기서 이제 보이는 건데 그게 참 정말 그 웬만한 그 지역 세계 지역에서는 정말 아직도 제대로 문명이 거의 발상하지도 않았던 때에 로마에서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길을 닦고 있었다는 수로도 거죠. 만들고 예. 길을 닦고 네. 그리고 뭐 목욕 문화도 있어서 목욕탕도 만들고 네. 목욕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뭐 위생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위생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생긴 병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 근데 그 이전에도 훨씬 수세기 전부터 네. 그렇게 문화를 향유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느끼기에는 로마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곱씹어보고 성향도 취향도 바뀌게 되니까 도리어 그 당시에 싫었던 게 지금은 되게 좋았다라는. 그러니까 인도가 옛날에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정말 힘들었어 이런 것처럼. 네. 릴리 씨랑 저랑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허니문을 인도로 가게 막 이 정도로 막 인도에 대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인도 보내줄 때니까 갈래 이래도 이런 정도. 허니문으로 인도로 가면은 이혼 당하죠.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그 당시에는 힘듦을 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네.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이제 허니문을 가고 싶었던 그거 이유였죠. 이제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의도로 가게 되면은 아마 계속 이혼을 그래서- 돌싱됐다 다시 이혼했다. 그래서 못 갔죠. 예. 그래서 못 갔죠. 못 갔는데 그냥 살면서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좋았던 취향이나 인도가 성향은 지금은 다, 맞아. 이래 좀 별로야 이렇게 되고 네. 싫었던 이탈리아가 로마가 지금 다시 가보고 싶네 좋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잔잔함도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이탈리아는. 근데 일단 로마에서 제가 가장 이렇게 지금도 생각했을 때 로마를 많이 갔지만 기억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일단 로마의 여름날에는 그 야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현지 사람들만 사는 그 지구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여름에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이제 야시장이 펼쳐지는데 그 야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여름날에 축제니까 그냥 시장 개념이 아니고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사람들이 다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거기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다 열고 뭐 이탈리아의 유명한 뭐 그런 술 브랜드 이런 쪽에서도 다 거기에 이제 홍보 행사를 나오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도 오긴 하는데 관광객은 사실 그 정보를 잘 몰라서 안 오기도 해요. 근데 현지 사람들은 이제 매년 기다리는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그 열리는 여름밤에 그 축제를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출장 갔을 때 자유시간이 있는 출장이어서 이제 제 친구가 그때 또 같이 인솔하고 있었던 제 동갑 친구가 같이 또 일정이 맞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야시장을 간 적도 있고 손님이랑 간 적도 있고 저는 이제 야시장을 그 2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가 아니라 연달아 이제 2번을 갔는데 야시장을 가면서 확실히 이제 로마가 좀 좋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로마가 싫어서 계속 막 이렇게 근교 여행을 막 다녔었어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갔던 근교를 다 잊을 만큼 로마는 진짜 이 야시장 하나만 봐서라도 여름날에 다시 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만큼 그 야시장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그 문화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외국인이 봤을 때 여름날 포차에서 우리가 한 잔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겠죠. 너무 좋죠. 한강변에서 네. 너무 좋죠. 그런 그 느낌을 즐기러 이탈리아의 여름에 꼭 한번 특히 로마를 가신다면 여름날에 그 축제 정보 치면 사실 그 정보조차도 많이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찾냐면 저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그 정보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현지 투어 회사 뭐 이런 쪽에서 아니면 그 관광청 이런 데서 운영하는 블로그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걸 좀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려고 했던 시점쯤에 그 봤던 투어사에서 올렸던 그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현지 그 직원들이니까 올려야 되는 뭐 그런 임무겠죠.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자기가 최근에 갔는데 괜찮은 식당이라던가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봤더니 지금 로마의 야시장이 열리고 있다.
빨리 여기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건 사실 민박집에 묵었을 땐 민박집에서 그런 정보 교류 같은 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그렇죠. 투어를 갔을 때 뭐 모르는 그 같은 투어 하시러 온 분이랑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나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현지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만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보 같은 거 잘 찾아보시면 좀 그러니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 뭐 요새는 사실 인스타에서도 검색을 해시태그 많이 검색을 하죠.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본의 아니게 검색했는데 걸리는 것도 있고 그쵸. 뭐 이러니까 예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사실 여행 정보라는 게 누군가가 하나 썼던 책자를 들고 간다거나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군가가 쓴 블로그를 보고 간다거나 이런 건데 이제 점점 여행 정보의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투어 팁스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여행 정보를 독자들한테 제공받아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만드는데 쓰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기니까 예전보다는 좀 정보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접근하기도 용이해지고 맞아요. 예전에 되게 제한적이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누가 하나 책 쓴 거만 보고 그 책만 들고 다니니까 뭐 인도 가서 결국 사단이 한 번씩 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정보가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책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열의만 있으면 뭐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많이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조금 본인이 근데 대신에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찾아봐야 된다.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도 로마가 지금 생각할 때 되게 좋았는데 아쉬웠던 건 제가 시간 관계상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여가지고 저는 이제 아웃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아웃하는 거기 때문에 밀라노에서 나가는 열차를 타러 가야 돼서 로마에서 남부로 못 갔어요. 그래서 남부 투어 뭐 다 못 가서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릴리 씨가 이제 아래 이제 남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남부 쪽은 어떻게? 로마 밑으로는 어떤가요? 제가 첫 여행 갔을 때는 로마에서부터 이제 기차 타고 나폴리에 가서 나폴리에서 또 카프리까지 배를 타고 이제 자유 여행으로 이제 한번 갔었고 근데 그 시간적인 게 사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소요가 돼요. 그쵸, 하루를 오래 다 할애를 걸리죠. 해야 되고 카프리 가서도 시간이 많이 없고 당일로 가시면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장으로 가서 이제 남부를 몇 번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번 그냥 로마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남부 투어를 아예 그냥 들었어요. 근데 남부 투어로 그렇게 들으니까 일단 편하죠.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음악을 이제 또 가이드님이 엄청 또 선곡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보는데 그 느낌이 또 너무 일단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나폴리에서 소렌토는 기차를 타고도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소렌토도 일단 유명한 거는 레몬. 지난 편에 이제 레몬 사탕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레몬이 유명한 또 산지입니다. 그래서 레몬으로 된 뭐 레몬첼로 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념품들도 너무 예쁘고 마을도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나폴리가 어쨌든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나폴리 자체는 사실 좀 어두운 그냥 마피아 조직을 연상하면 될까 싶을 정도 되게 좀 어두워요. 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분위기도 막상 그렇고 가면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그냥 있어요. 들었을 때 생각은 나폴리 되게 낭만적이고 그쵸? 막 해산물과 산에 진미하면 막 그쵸? 미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 그런 전혀 느낌인데. 그 느낌은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혼자 나폴리를 간다면 좀 비추할 정도로 조금은 무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심지어 되게 갔지만 의외네. 갔지만 생각보다는 좀 어둡고 좀 뭔가 혼자 다니기엔 어쨌든 비추하는 그런 도시인데 나폴리에서 소렌토는 어쨌든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소렌토에서 이제 배 타고 그 카프리까지도 갈 수 있고 이거 남부에서는 바다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루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 어쨌든 기점이 나폴리에서부터 어떻게 가느냐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소렌토랑 카프리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은 가보셨으면 좋겠고 되게 이름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소렌토, 차, 카프리 막 맥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서 그런 이름을 갖다 쓰지 않았나. 카프리 하니까 되게 막 바다 막 그쵸. 그 시원한 그 맥주 막. 선셋에 네. 딱 그렇죠. 이제 거품 올라오고. 그 약간 선전도 그런, 되게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나오죠. 카프리가 나왔을 때만 네. 해도 해외 맥주나 막 고급 없죠. 맥주가 없었을 때라 네. 카프리만 먹어도 되게 맞아. 좋은 맥주를 먹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저희 세대에서는 그래서 네, 막 소렌토도 그렇고 소렌토는 또 그 이탈리아 그 파스타 집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익숙하지 않았나 싶기도 추억에, 하고 그거 알아요? 은근히 그 지명을 딴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 지명을 그러니까 어느 지명을 차 이름으로 쓴 게 되게 많아요. 네. 뭐 소렌토도 기아에서 나온 차죠. 그리고 뭐 투싼 네. 여기는 이탈리아는 아닌데 투싼이나 베라크루즈 네. 그리고 뭐지 펠리세이드 요번에 새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 지명을 많이 쓰는 펠리쉐이드는 어디 지명이죠? 미국 지명이에요. 미국 어디 약간 부촌 저거라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되게 그 현대가 SUV를 좀 약간 북미에다가 좀 약간 많이 팔고 싶어서 네. 그 북미 지역 이름을 갖다 넣는 그럴 게 수 있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약간 현대차는 약간 고정적으로 북미 이름을 넣는데 소렌토는 약간 기아차인데 소렌토 이름이 들어가서 약간 그쵸. 의외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름의 유래를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아마 소렌토랑 카프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안 가보신 분들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 자체가 그러면 그냥 가는 것보단 남부 투어를 통해서 갔다 오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제 개별로 가실 때 그냥 거기서 숙박을 안 하실 경우라면 그냥 나는 로마에다가 짐 그냥 두고 잠시 그냥 하루만 당일 여행으로 갈 때는 사실 투어가 사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나는 그냥 거기서 오롯하게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겠다. 호텔을 좀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짐을 싸서 그냥 남부에 가시면 포지타노나 이런 쪽은 그냥 2박 정도 하셔도 충분히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남부로 가서는 허니문 가시는 분들은 남부에서 숙박을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허니문이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이탈리아 일주가 만약에 목표여서 그냥 남부는 잠시만 바다만 봐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로마에 머무시되 당일 투어로 다녀오시면 그러면 좋을 이제 것 같아요. 투어가 보통 다 당일 투어고 뭐 1박이나 2박 투어 이런 건 보통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남부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소렌토 뭐 이쪽 포지타노까지 가는 거는 1박은 없고 그냥 당일이 당일로? 많고요. 1박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숙박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아침 투어비도 좀 아침 많이 비싸죠.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되게 가는 거는 거의 한 빡빡하게 다니네요. 6시 반쯤에 투어 어. 이제 그 미팅 포인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음. 그 로마 여행하실 때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자료 조사하시다가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의 다 투어가 테르미니역 근처에서 다 투어를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을 테르미니역 근처에 거의 다 합니다. 그 이유가 투어가 거의 거기서 다 시작하기 때문에 동선을 짤 때 가장 쉽죠. 그리고 그렇죠. 아침 일찍 지하철이나 이런 거 거의 뭐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가까운. 그 미팅 포인트까지는 걸어서 가려면 다 그 근처에서 대부분 숙박을 합니다. 그 투어에 그러면 폼페이는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폼페이 들어가는 투어도 또 있어요. 그래서 남부 투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안 들어가는 투어도 있고 대부분 루트는 일단 로마에서 출발해서 이제 남부로 내려가면서 폼페이 보고 폼페이 소렌토 그다음에 배를 타고 포지타노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다시 이제 로마로 올라오는 투어인데 밤에 뭐 차 막히고 이러면 로마 돌아오면 뭐 9시, 10시 뭐 이렇게 되는 아침 6시 반에 미팅 그러니까. 포인트 만나가지고 오면은 힘들어요. 진짜 네. 피곤하겠네. 거의 이제 돌아올 때는 거의 기절이고 그리고 이제 점심은 거의 이제 남부 투어 가게 되면 점심을 폼페이에서 먹거든요. 폼페이 있는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고 제가 갔던 날은 가이드님이 오늘 우리는 그냥 한식 도시락으로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한식 도시락을 그냥 거기서 폼페이에서 그냥 먹는데 그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렇겠네. 와 이게 아니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다른 데는 다 좋잖아요. 좋은 관광지를 가는 건데 폼페이는 어떤가요? 약간 저는 가면 약간 경건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 유적을 보는 순간 되게 뭔가 마음이 이상하죠. 갑자기 그 모든 그 일상이 그렇죠. 한 순간에 다 그게 멈춘 제가 거죠. 다큐 같은 걸 봤는데 그게 정말 그냥 순식간에 터지고 순식간에 퍼진 그쵸. 거라 내가 죽는구나 생각도 못 하고 죽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도망가다 죽고 그쵸. 막 이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식 도시락을 먹는다 되게 거기 실제로 이상하긴 가면은 하네요. 그 임신했던 그 임산부가 아. 이렇게 뱃속에 아기 네. 가진 채로 이렇게 전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 뭔가 항상 느끼지만 이탈리아 갈 때마다 뭔가 다시
마음이 오빠가 말한 대로 경건해지고 그러니까요. 다시 뭔가를 돌아보게 되고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 왜냐면 이 사람들도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그치. 1도 못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죠. 보이-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런 거 폼페이 저도 아직 못 갔지만 갔다 오게 되면은 더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언제 화산 터져서 내가 제가 죽을지도 가끔씩 모르는데.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 있거든요. 네. 아, 시간 다시 돌리고 싶다. 다시 보통은 이제 돌리면 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친구들 그런 얘기하거든요. 더 놀 걸.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더 놀 걸.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못 충분히 노니까. 노셨어요. 아, 예. 그래도 이제 노는데 끝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 하는데 뭐 지금 이변이 얘기한 것처럼 아, 정말 현재에 충실하면서 네, 그렇게 이변 요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충실하면서 예, 항상 노는데 충실해야 됩니다. 엄청 사람은 충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놀기에 태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죽으면 못 명언이네. 노니까. 네. 명언이네. 왜냐면은 그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놀 수 있을지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무인 건지 뭐 아니면은 진짜 뭐 그거에 이제 죽어야 아는 거니까.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아니면 환생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예,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이제 현재를 살아라. 예. 네, 라는 좌우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되게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다큐를 본 게 사실 폼페이가 되게 정말로 잘 사는 도시고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였는데 되게 뭐 도로도 그렇고 수로도 진짜 그렇고 번성했다. 네. 되게 번성한 그치. 도시인데 막 일순간에 훅 가버리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종교의 발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워낙 이 원시 시대에는 자연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그냥 일순간에 그냥 다 그러니까요. 그냥 다 폐허가 돼 버리니까. 지금도 뭐 네. 이번에 강릉에서도 불났지만 아니, 속초 고성 뭐 네. 불났지만 갑자기 막 확 하면서 막 맞아. 자기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끌 수라도 있는데 그 당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겪게 되면은 아 나는 너무 나약한 존재다. 그렇지. 뭔가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우리가 뭐 죄가 너무 많아서 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그 정말 이 불을 내렸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인근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와, 하늘 모르고 진짜 자기네들 잘 산다고 하다가 날뛰더니 네. 훅 갔다 막 이런 소리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네. 살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뭐 되게 가보고 싶어요. 그럼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슬프지만 뭐 좀 그런 호기심 그것도 있고 그래서 아 진짜 그 로마 있으면서 남부 투어 못 갔다 온 거 되게 아쉽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가긴 했는데 네. 좀 다음에 가면 가보고 싶은. 근데 일정이 뭐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 너무 빡빡한 그쵸. 일정이네요. 폼페이는 그냥 혼자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 갈 수는 있어요. 나폴리에서 또 이렇게 폼페이 가면 기차 타고도 천천히 가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오롯하게 진짜 천천히 다 이렇게 유적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카프리가 너무 제 인생 여행지 중에 근데 하나였기 다 때문에 카프리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듣자마자 딱 뭔가 그러니까. 느낌이 온다. 그러니까 그 뭔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그냥 제가 생각한 오래 머물고 싶은 어쨌든 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휴양지 느낌으로. 휴양지 느낌이고 이렇게 뭔가 바다를 이렇게 또 다 볼 수 있는 물론 바다 볼 수 있는데 너무 전 세계 많지만 그 카프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느낌이 또 있어요. 이거는 사진으로 이렇게 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프리는 정말 제 인생 여행지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카프리를 제가 처음 가보고 아직까지 다시 못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제 다시 가보고 싶은 이탈리아 여행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카프리가 생각날 정도로 가면은 보통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여유 있게 쉬고 여유 있게 바다 보고 썬비치 앉아가지고 뭐 책도 읽고 칵테일도 마시고 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거의 그렇고 근데 거기도 이제 케이블카처럼 해가지고 타고 위에 전망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되게 비싼 동네죠.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별장 갖고 있고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 진짜 고급 휴양지. 그냥 돈이 없으면 사실 슬픈 데죠. 카프리는.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래. 그러니까. 돈 없으면 슬퍼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 일단 카프리는 유독 더 그런 관광지죠. 휴양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카프리 가는 것까지는 일단 배 타고 날씨 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섬 여행은 모든 섬이 맞아요. 그렇지만 네.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울릉도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제주도 가는 거는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울릉도는 뭐 포항이나 이런 데서 진짜 그게 날씨가 맞아야지 맞아요. 들어갈 수 있고 네. 들어가서도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가는 것도 그쵸. 문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울릉도 가는 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라고 할 맞아요. 정도니까 섬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탈리아 진짜 전체 일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카프리는 사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렵죠. 많이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패키지 여행에서는 카프리 가는 게 이제 선택 관광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빡빡합니다. 카프리를 다 거기는 이제 쉬러 볼수 가는 없죠. 데인데 선택 관광으로 가면은 의미가 있나? 막 보고 와야 일찍 되는데. 가서 그냥 그 전망대를 그냥 찍고 오는 거죠. 근데 근데 쉬러 가는 거 아닌 이상 전망대 보려고 이렇게 구석구석 그 마을이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걸 이제 다 볼 수 있는 일정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선택 관광으로 그 많은 비용을 주고 가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네요. 아깝다라고 생각 드는 그 여행지가 그러니까 카프리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이 사실 그 휴일이나 이런 문화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중국, 일본만 봐도 그 장기 휴가 장기 휴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 위크라고 붙여지는 예, 것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일본은 고르덴 위크가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이나 중추절에는 꽤 오래 붙여가지고. 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맥시멈 한 5일, 추석이나 5, 6일. 설날에 예, 그건 주말 붙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도 짜잘한 휴일을 좀 없애고 차라리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거를 정말 한 5일 평일 5일로 해가지고 한 9일 정도 쭉 쉬고 리프레시 하고서 이제 사람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그거 중간에 하루씩 공휴일 있는 거 뭐 쉬면 그거 막 하루 쉰다고 뭐 달라지지도 않아요. 뭐 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연휴가 3일이잖아요. 네. 3일 동안 네. 뭐 시댁, 네. 뭐 친정, 뭐 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 3일 안에 다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갓집이 경남 진주다 보니까 가는데 네.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이 길거나 뒤가 길면 뭐 먼저 갔다 오거나 앞이 길면 아니면 뒤가 길면 가거나 이런 건데 이게 3일로는 사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작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뭘 쉽니까? 다녀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나 설은 진짜 5일을 딱 확정해서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것도 솔직히 저는 뭐 이게 전통으로 음력으로 한다 뭐 손 치지만 너무 대책이 없어요 이게. 뭐 어느 때는 뭐 4일 쉬고 어느 때는 6일 쉬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게는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휴일도 네. 뭐 예를 들어 어린이날 5월 5일이다 이게 아니라 뭐 5월 뭐 첫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확실하게 쉬지. 갑자기 막 뜬금없이 일요일이야. 그럼 뭐 힘만 드는 거예요. 그치. 휴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휴일 시스템 자체가 좀 너무 그러니까 후진적이에요. 이게 모르겠어요. 나라에서는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기업들은 싫겠지. 뭐 더 쉬는 날도 있고 덜 쉬는 날도 있어야지 본인들은 저거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지정을 해줘야 뭐 괜히 관광 주간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쉬는 날을 좀 많이 해주고 딱 쉴 수 있는 날도 쉬게 만들어 줘야 사람들 돌아볼 거 아니에요. 네. 관광 주간이면 뭐 합니까? 쉬는 날이 없어 못 가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얘기가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유 있게 쉬거나 여유 있게 갔다 오는 그 외국인들이 너무 그쵸.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카프리 같은 데를 가려면 외국처럼 뭐 장기 휴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서 해변에서 책 좀 읽고 쉬엄쉬엄 하다가 액티비티도 있으면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지 갈 수 있는 데인데 뭐 그냥 그렇죠. 점 찍으러 가면 뭐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카프리에. 2주 예. 정도는 쉬어야 예. 뭐 로마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오는데 뭐 갔다 오려면 진짜 맥시멈 쓸 수 있는 게 한 7박 9일이잖아요. 예. 뭐 앞에 주말 끼고 5일 네. 쉬고 해서 7박 9일 동안 뭐 어떻게 보고 오냐고. 예. 정답.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여행을 많이 다녀본 세대들은 이제 딱 도시 뭐 예를 들어 로마만 딱 보고 이렇게 오는 여행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은 관광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쭉 보고 예. 찍고 이래야지 이제 여행 예.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도 좀 여유 있게 다니시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카프리 같은 데 좋아도 막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가서도 이제 막 하루 막 빨리 보고 갔다 와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좀 아쉽죠. 다니다 보면은 릴리 씨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많이 느끼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근교 여행이나 뭐 이런 쪽을 많이 갔죠. 그래서 뭐 남들이 안 가보는 지역들도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다니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으면 빠듯하니까 그러니까요. 못 가죠.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로망으로 진짜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알벨로벨로라고 로마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알벨로벨로.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그 사진 찾아보시면 이렇게 세모로 된 그러니까 스머프가 사는 그런 집 같은 같이 생겼어요. 그 느낌이에요. 다 세모로 되어 있고 동굴로 된 이제 그 지역의 그 집들인데 호텔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뭐 기념품 가게 뭐 이런데 그 도시 자체가 되게 집들이 귀여워요. 그래서 뭔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려고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제 일정상 제 출장 일정에서는 한 번도 거기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탈리아를 제가 그냥 제 개별 개인적으로 가면. 여행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는 정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그러네. 지역이고 아, 요즘 이거는 또 뭐 많이 뜨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릴리 씨가 가보고 싶다 이런 데는 진짜 가볼 만한데. 거기는 요즘 이제 뭐 이렇게 모 여행사에서 그 3박 4일 남부 레알팩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따로. 그래서 이탈리아를 뭐 2번 정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남부에서는 아예 이제 정말 현지 사람들만 가는 그런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로마에서는 이제 근교 여행 뭐 이렇게 네이버에도 쳐보시면 뭐 티볼리, 뭐 오르비에토, 뭐 치비타 이런 데 다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데는 이제 교황님 별장,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카스텔 간돌포라고 해서 로마에서 테르미니에서 기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지역인데 멀지 않아서 별장이 근교로 있구나. 딱 교황님이 가신다고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기차비도 1유로 선밖에 안 해요. 제가 여러 번을 갔는데 그냥 1유로 내고 가는 곳이에요. 그냥 그 지역 기차 타고 거의 이렇게 뭐 가는데 일본어 치면 백엔 버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국으로 쳐도 그냥 뭐라고 하죠? 뭐 서울역에서 뭐 한 구간 운행하는 수원 뭐 이 정도 가는 거. 뭐 수원은 어쨌든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가까워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로마에서 꼭 한번 교황님 별장 있는 카스텔 간돌포 꼭 가셨으면 좋겠고 카스텔이 이제 성이죠. 캐슬. 그리고 간돌포가 이제 지역 이름인데 거기 가시면 이제 좋은 거는 교황님 별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저는 되게 소박하고 수도원 같은 느낌. 약간 반지의 제왕 느낌 나네요. 반지의 제왕. 이름이 간돌프 하니까 간달프. 네, 간달프.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카스텔, 게슬, 간돌프. 그 뭔가 일단 포근하고 교황님이 네. 올 정도의 그 뭔가 여유나 이런 거가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거기 유명한 이제 그 로마 근처에 유명한 호수가 있고요. 그 가는 기찻길이 전부 다 이제 그 간돌포 근처까지 가게 되면 다 이탈리아의 포도밭 와이너리 이제 딱 그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시면 다 이제 포도가 이렇게 열려 있고 또 호수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가는 그 기찻길이 참 예뻐요. 그리고 기찻길에 내려가지고 그 위에 간돌포에 전망 있는 쪽까지는 조금 걸어야 돼요. 산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정말 그 호수부터 시작해서 뭔가 왜 교황님이 여기에 별장을 삼고 오시는지가 느껴지는 그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탈리아를 가시는 분들은 특히 로마에서 나는 이제 유적 뭐 그런 관광지 싫다 하시면 사람에 밀려다니는 게 이제 좀 지쳤다. 그쵸. 이런 네. 힐링하러 갔다 오는. 진짜 힐링 여행지로는 간돌포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간돌포 가시면 그 전망 있는 쪽에 이제 성당이 있고 식당들도 참 이렇게 소박하고 좋은 곳도 있는데 아예 호숫가 쪽으로 내려가시면 거기는 또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이제 뭐 태닝하고 뭐 가족들이 그렇게 여름에 휴가 오는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쨌든 시내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간돌포 쪽에도 많이 산대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던 그 호텔 그 직원이
아침에 이제 제가 호텔에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도 보고 하니까 너 어디 가냐 그래서 나 간돌포 가 이랬더니 나 지금 퇴근하는데 우리 집이 간돌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좋은데 살아?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되게 부럽다. 저런 데가 그냥 근교에 한 3-40분 차로 가면 3-40분이면 간대요. 기차는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저런 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도 했고. 그래. 거기서 이제 먹었던 아란치니를 잊을 수가 없는데 아란치니가 어떤 음식일 것 같아요? 아란치니 약간 빵 종류 아닐까요? 아란치니는 약간 이탈리아 공부했다면서. 아란치니 아란치니. 저 습자지 같은 어. 이탈리아어 그 지식을 뭘것 같아요, 오빠? 요거는 약간 일단은 약간 팬에 조리가 된 음식 같네요. 아란치니 그러니까 약간 파니니 같은 그런 빵 끝에 종류? 니가 들어온. 아니요, 이거는 그런- 팬에 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란치니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고로케 비슷한 건데 이제 쌀 이렇게 빵 맞네. 쌀 아니야, 빵은 아니고 네. 그 뭐죠? 그 밥을 리조또에 안에 뭐 채소 같은 네, 거 네. 안에 모짜렐라 넣고 네. 튀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먹어본 그냥 밥버거네 밥버거. 밥버거의 튀김 버전이죠. 음. 근데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고 이제 음. 전체로 많이 먹죠. 그래서 전체로 많이 먹는데 제가 이제 그날 배가 고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간돌포에서 먹었던 아란치니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란치니 먹고 거기 그 호숫가를 걸을 때를 아직도 한 번씩 그리워하는 그래 정도로. 그렇다니까. 음. 이게 본인이 그때 심리 상태와 몸 상태에 그쵸. 따라서 똑같은 걸 먹어도 맛있을 때 있고 맛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가 되게 지쳤을 때 갔나 보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도 로마에서 되게 치이고 막 베니스 가서 치이고 막 이러다가 저는 꼬모를 갔었어요. 혹시 꼬모 가본 적 있어요? 저 꼬모를 못 가봤어요. 꼬모가 어딘지는 알죠? 알죠. 밀라노 근교에 있는데 저희 꼬모에 되게 큰 호수가 있어서 되게 음. 유명한데 거기가 되게 별장 같은 맞아요. 되게 조용한 전원 마을인데 네. 전 사실 이탈리아에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음. 그냥 밀라노에서 천천히 그냥 기차 타고 나가서 그냥 호숫가에 앉아서 저도 그때 샌드위치 같은 거 호숫가에 앉아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여유롭고 막 진짜 사람들한테 밀려서 다니다가 그 한적함 앉아가지고 호수 이렇게 보면서 거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되게 막 인상도 쓰고 막 팍팍하고 이러는데 네. 거기 사람들은 항상 웃고 여유 있고 빠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릴리 씨도 그런 게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꼬모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꼬모를 그러게요. 음. 그렇게 기회가 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요즘은, 의외로 좋았어요. 가보고 꼬모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음. 거기도 별장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럽을 보면은 사실 이제 관광지로 너무 유명한 곳보다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마을들이 그러니까요. 참 그 운치 있고 그 좋은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관광지 네. 보기도 바쁘니까 네. 뭐 주변에 뭐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제 휴일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갈 때마다 아쉬운 것 같아요. 일생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인데 이거를 여유 있게 못 본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저는 꼭 한번 이탈리아를 그냥 시칠리아 섬만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딱 거기만. 시칠리아 섬만 알리탈리아를 타고 환승해서 팔레르모로 들어가서 이탈리아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네. 그래서 시칠리아 섬만 아예 한번. 시칠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이라 안 하고 시칠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뭐 자부심이 있는 있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뭐 어디서 왔어요? 하면 나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맞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네. 자부심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되게 미국은 많아요, 진짜. 미국은 진짜. 어디서 왔어? 미국은 그러면 그게 나 미국에서 있어요. 왔어가 아니라 나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막 이런 거. 저도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난 뉴욕. 나 경북에서 네. 왔는데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난 뉴욕이야.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회계 나가면은 뭐 Where are you from 이러면은 Oh, from Seoul.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부산. 그래야지 사우스 노스 네. 얘기가 안 나온다고. 예. 제주.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건방지다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미국에 이제 또 미국 부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워낙 또 이제 사실 이게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막 미국 하면은 막 되게 오픈 마인드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이 오픈 마인드랑 상관없이 거기도 이제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 동네도 너무 크고 그래서 살면서 자기 동네 못 벗어나고 맞아. 거기서 죽는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부지기수. 예, 부지기수예요. 걔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국 50 몇 개 주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52개 주인가? 52개 주, 예.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외 뭐 외국의 뭐 어떤 나라 얘기해봤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시칠리아 사람들 시칠리안이라고 할 정도로 네. 되게 지역 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갈 일이 없어서. 시칠리아만 진짜 따로 가는 건 거의 다른 해외를 한 번 더 가는 네.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그쵸. 거죠. 가서 네. 또 비행기를 또 타야 그쵸. 되니까. 네. 근데 기차로도 로마에서 가긴 가요. 근데 음. 기차가 이제 가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사실 편한 것 같고 음. 그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그러니까 음식은 어떻게 남부로 내려갈수록 해산물 베이스가 많아지나요? 해산물이 아무래도 이제 바다 쪽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장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뭐 양쪽으로 다 바다를 끼고 있죠. 중간 내륙 피렌체 쪽이나 이쪽 제외하고는. 근데 남부로 갈수록 어쨌든 바다가 뭐 더 이렇게 바닷가 근처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리나 이쪽은 다 바닷가니까 더 풍부한 해산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전 뭐 이탈리아에선 다 아까 말씀드렸던 티라미수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젤라또 다 먹을 수 있고 근데 이탈리아 가면 어떤 음식이 뭐 아무래도 파스타, 피자 그때 파스타 피자는 그쵸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했죠. 같고 1편에서 했었죠. 가게 되시면 많은 뭐 음식을 드실 수 있지만 전체 요리로 꼭 한 번은 이탈리아에서 기본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게 이제 멜론 노란색 멜론에다가 그 하몬 같은 그 이탈리아 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기본 화이트 와인에다가 단짠으로 해서 전체 요리로 많이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 꼭 한번 드셔보시고 그때 우리가 까르보나라 얘기를 한번 했었나요?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로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저도 찾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의 로마에 가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예약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못 갈 정도로 일본인이 많다고 했던 식당이 식당 이름 자체가 라까르보나라예요. 이름 자체가 이름이 라까르보나라니까 여긴 도대체 이 까르보나라의 붓이 뭐야? 이러고 이제 어렵게 예약을 했어요. 호텔에다가 얘기를 해서 내가 3일 묵을 건데 3일 동안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예약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당에 딱 예약이 돼가지고 그날 갔는데 저만 한국인이고 다 외국인. 근데 일본인이 정말 많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여행을 앞서서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믿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파스타 너무 맛있었고 파스타만 먹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 까르보나라만 먹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식당 이름이 까르보나라니까 그건 무조건 필수고 네. 그 외에 하나를 더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 오늘 이게 메뉴가 괜찮아 해가지고 스테이크였나 뭐 그걸 추천을 받아서 그걸 먹었는데 일단 그것도 시키고 근데 기다리는 그게 제가 예약을 하고 갔지만 또 조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딜레이가 조금씩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음료 마실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바텐더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준 그 술이 있는데 칵테일이 있는데 와 그건 제 인생 진짜 칵테일이에요. 제가 정말 좋다는 라운지나 뭐 어디서 뭐 바에서 먹었던 그런 칵테일보다 그 라까르보나라의 바텐더가 만들어줬던 그 칵테일이 기대하지 않았던 진짜 전혀 뭐야 이 술 맛은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이 아저씨 한국에 나 영입하고 싶어 이런 진짜, 보급해야 된다. 진짜 네. 술집을 내가 차리면 이 아저씨 데리고 오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순간 뭐지? 그리고 제가 그때쯤에 이렇게 자주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게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뭐 어떤 뭐 정치의 정책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동네에 자주 가는 바텐더의 그 스킬 이런 네. 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뭐 결국에는 소확행 같은 얘기. 그쵸 그런 얘기를 그때 봤을 때였는데 또 그 술 한 잔이 너무나 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강렬한 기억은 남았네. 그래서 그 바텐더 아저씨를 정말 한국에 정말 모시고 싶은 정도였는데 이 칵테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그쵸, 기술을 기술이에요 요합니다. 진짜. 정말 그 칵테일을 뭐 유명한 바에서 먹는다고 칵테일이 맛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유명한 바는 보통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칵테일의 기술은 정말 이게 천냥지차인 게 저도 일본에서
칵테일 대회 2위를 한 사람의 칵테일을 음. 먹어봤어요. 깜짝 놀랐어. 아, 그동안 내가 알던 칵테일은 네, 칵테일이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 딱 마셨는데 뭐야 여태까지 내가 아까 마신 거 칵테일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진짜. 너무 뭔가 이 조화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 그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 정말 놀라운 맛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장인들이 만드는 건 네.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일본 사람들이 워낙 음식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본 사람들은 그 특히나 이 발전 역사도 긴데다가 워낙 음식에 집착이 심해가지고 특히 파스타 이런 것들에 이탈리안에 굉장히 민감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 네. 음식 있잖아요. 나폴리탄. 네. 이 나폴리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전체 음식 맛을 규정할 정도로 기본 요리잖아요. 네. 나폴리탄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맛집인 거네. 꼭 꼭 한번 네. 라까르보나라는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제발 네. 제발. 파스타 안 좋아하는데 되게 갑자기 배도 고파서 그런지 음. 파스타가 굉장히 먹고 싶네요. 그 집은 제가 여태껏 갔던 제가 몇 군데 가던 원래 단골 식당이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친한 대학 그 후배가 로마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이렇게 걔가 가는 단골 맛집도 정말 많이 가봤어요. 근데 까르보나라 자체만 이 까르보나라의 이 그냥 메뉴 하나만 봤을 때는 그 집이 왜 식당 이름에 저 부심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따지면 그냥 짬뽕집이네. 짬뽕집.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무슨 그 김치찌개 집인 거죠. 딱 하나만 놓고 파는 그쵸. 단일 메뉴로 딱. 네. 나 이거 하나 자신 있어. 이런. 이건 내가 최고다. 음식 자부하는 이름을 딱 자기 상호로 쓰는 집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그런 건 확실히 괜찮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가시면 또 로마에서는 로마 3대 커피집이 있어요. 그 카페 투어를 다 하시는 거 좋고 로마는 찾으면 뭐 3대 카페, 뭐 3대 젤라또 뭐 다 도대체 이런 그래서 3대 누가 정한 3대는 거죠?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3대예요. 그래서 3대 네. 카페들 중에서 뭐 한국에도 이제 부산 힐튼에도 그 3대 카페 중에 들어온 데가 있고 뭐 요즘은 한국에서도 워낙 이탈리아 특히 로마의 3대 젤라또는 한국에 지금 다 한 군데 빼고 다 들어와 있어요. 한 군데 마저도 들어왔어요. 현대 그 무역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의 3대 젤라또 한국에서 다 드실 수 있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폼피 티라미수도 한국에 왔다가 망해서 다시 갔지만 다 네. 이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큼 로마든 뭐 이탈리아에 가서 그걸 다 접하고 와서 그러니까요. 그 향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음식은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워낙 글로벌화 돼가지고 웬만한 거 다 먹어볼 수 있고 그쵸. 입맛도 기호도 다양해져서 뭐 저같이 뭐 엉클푸드 아재들 먹는 그런 음식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변처럼 다양하게 세계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네. 다르니까 요새는 정말 다양하게들 들어오는 것 같고 또 나가서 많이 접하니까 그쵸. 또 들어와서도 먹고 싶고 또 그런 뭐 니즈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먹는 분위기와 또 거기서 느끼는 향취는 또 다르니까 또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맛을 뭐 느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다르죠. 커피 이렇게 서서 먹는 1유로의 커피 그런 거조차도 지금은 저도 한 번씩 이탈리아 출장이 오랫동안 안 가고 할 때는 그립긴 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자주 가는 사람도 그리울 정도면 사실 한 번 다녀오고 이탈리아 그렇죠. 그리운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네, 좋았다는 친구도 제 친구가 이탈리아를 허니문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럽을 허니문으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아 여기서 가이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고 가이드하면 밥 못 먹고 사니까 라고 말해준 적이 그런 있는데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굉장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리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이거는 뭐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가이드를 하기 위해선 특히 일단 로마를 가이드하기 위해선 이건 제가 이제 팩트죠. 제 후배가 이미 로마에서 유명한 투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가이드를 하기 위해선 최소 뭐 6개월 정도의 자체 공부를 다 해야 돼요. 뭐 문화 역사 뭐 워낙 많으니까. 너무 방대한 거를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 종교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거 6개월 이후에 이제 실전을 가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야경 투어만 잠시 하는 걸로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바티칸 보통 쪽까지. 야경 투어가 무료로 많이 그쵸,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 회사에서. 실습생 분들이 거의 하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거는 실습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보시면 저도 되죠. 무료라서 야경 투어 한번 갔다 오긴 그쵸. 했어요. 네. 아직도 여름 시즌에 되면 실습 근데 또 학생분들이 실습하실 하세요. 분들은 연습도 하고 좋죠. 그리고 이제 돈 없는 배낭여행객들은 돈 안 들이고 투어도 땡큐죠, 하는 땡큐. 서로 좋은 거죠. 윈윈 시스템이죠. 그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원래 저는 투어 다니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는 뭐 투어 있으니까 뭐 무료인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야경 투어. 재밌죠.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네. 너무 또 좋기 때문에. 특히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일행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술 한잔 먹기도 쉽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투어를 이용하는 네.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에서 가이드 하고 싶으시면은 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한 10번 읽으시고 일단 로마인의 DNA를 좀 몸에 탑재한 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 예.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로마인의 DNA를 약간 탑재해서 최근에 이제 맛있는 음식 너무 이제 많이 먹어야 되면은 이제 맛만 보고 다시 음식을 뱉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 어저께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로마인처럼 음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저희 당신 혼자 밥 먹을 때 그러시고요. 근데 이탈리아는 일단 먹을 거 너무 많고 다닐 때 너무 많고. 그렇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 와이프가 되게 이탈리아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일리지 모아서 어디 가자.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모은 걸로 이탈리아를 갈 생각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언제 갈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또 같이 가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같이 가면 또 같이 가는 그쵸. 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해산물 많이 드시고 또 내륙에서는 고기 많이 드시고 또 맞아요. 와인도 많이 드시고 또 여름 시즌 되면 또 과일도 너무 맛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탈리아 가시면 꼭 하나 드셔야 될 주스가 있어요. 이건 이거는 뭔가요? 뭐 이렇게 시중에도 슈퍼에 다 파는 거고 호텔 조식에서도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레드 오렌지 주스라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그냥 오렌지 주스 아니고 그러니까 레드 자몽처럼 오렌지 주스. 이렇게 아. 색깔이 네. 아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가 이거 빨간 게. 무슨 주스야 하고 마시는데 그 레드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꼭 음. 레드 오렌지 주스 드시고 남부 쪽 가시는 분은 레몬으로 된 거 뭐 꼭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레몬은 샤베트라고 하죠. 그냥 네. 젤라또 개념이 아니라 샤베트로 해가지고 꼭 드셔보시고 쇼핑도 이탈리아 할 거 뭐 명품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일단 한국 대비해서 관세를 낸다 하더라도 싸요. 하나씩은 업어 오시고 많이들 가잖아요. 그렇죠. 사러. 그냥 관세 낼 거 생각하시고 세금 내시고 사오세요. 한국에 없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 대기 길게 해야 되는 것들 뭐 너무 쌉니다. 막스마라 코트 같은 것도 현지에서 사면 100만 원 이상 싸요. 그런 것도 또 관심 그러니까요. 있으신 분들 사서 올 때 정당하게 신고하고 음. 들어와도 충분히 그쵸, 싸니까 아울렛 가서 사면은 괜히 너무 잡히지 마시고요. 그쵸.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싸게 또 사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여름철, 겨울철 세일 기간에 가시면 사실 쇼핑 안 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관광지 다 필요 없고 쇼핑만 하시러 그때 가시는 것도 맞아요. 이득이니까. 그래서 허니문어들이 이탈리아도 많이 그쵸. 가요. 그럼 꼭 한번 사러. 가시고 사진도 예쁜 거 남기시려면 스냅도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씩 정도는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오랜만에 또 이탈리아 얘기를 하니까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하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더 모리 로마였나요? 피렌체. 피렌체였나요? 예. 더 몰에서 요새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얼마 이상 사면은 람보르기니 한번 태워주는 거. 오, 예. 아 이탈리아에서 괜찮은데. 네. 람보르기니 이탈리아. 한번 타보고 오는 진기한 네. 경험. 아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다음에 가면은 그 한도 이상 산 다음에 운전사를 발로 밀어버리고서 제가 이렇게 변호사라는 양반이 발로 밀어버리고 참 고급스럽네요. 아이고 참.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 택시 5 이런 것처럼 적당히 좀 보고 생업에 종사하시고요. 또 저희가 항상 여행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 여행 얘기라는 게 항상 꿈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녀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갈 것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면서 아 내가 언젠간 거기 가 있겠지. 어디가 거기 가서 먹고 있겠지 이런 생각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친 일상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이거 팟캐스트 진행하지만 저희가 뭐 사실 이거 뭐 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진짜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녹음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돈도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돈 제일 잘 버는 양반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물론 돈도 되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뭐 누군가한테 활력을 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좋지 않나. 네, 활력 받으신 분들은 제발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희한테 돈 안 돼도 되니까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댓글 강요하는 시스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이탈리아 얘기도 뭐 마저 남부 얘기도 해봤는데 뭐 물론 사실 여행이라는 얘기 뭐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뭐 2박 3일도 하잖아요. 네,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뭐 이탈리아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궁금하시면 댓글 주세요. 네, 댓글 주시고 답으로 뭐 제가 또 드릴게요. 여행 경로나 뭐 이런 거 추천 원하시는 분들도 주시면 저희가 네. 이제 감안해서 네, 저희 인스타 쪽으로 좀 연락 네. 오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여행 DM 일정을 주시고 대해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 뭐 오디오 클립, 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까지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인스타까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오늘 뭐 짧게나마 했던 이탈리아 남부 로마와 남부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탈리아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